하겠습니다. 상호간 인사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매우 많이 지치죠. 밖에서 이제 좀 걷정 같은 거 하면. 근데 지금까지 최대 폭염이라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덥긴 진짜 덥더라고요. 근데 또 좀만 지나면 이제 한 10월이 되고 11월이 되고 또 이러면 또 추워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따뜻해지고 또 덥고. 어차피 계속 겪는 일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게 항상 또 더우면은 또 덥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추울 때는 또 이렇게 춥다고 이제 막 짜증내거나 이제 불평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리고 봄에는 미세먼지가 많고, 겨울에도. 아무튼 되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좀 더 힘내셔가지고,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저희가 일주일 정도, 6일 정도, 7월 말. 그러니까 시상 개수 다 이제 채우시고, 또 내가 목표했던 거 다 이렇게 충분히 다 채울 수 있거든요. 김섭 대리가 일주일 동안 몇 개 했었지, 계약을? 네. 3개가 안 들었어요. 네? 3개가 안 들었어요. 가계약 포함해가지고 4개. 일주일 동안에도 계약이 4개를 쓰는 직원들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계약을 이제 잘 쓰는 이제 방법들을 계속 이제 배우시고 계시는데, 고객을 만났어요. 이제 상담을 해요. 그리고 이제 팀장님 이제 클로징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요새 담당자들한테 제가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가는, 고객한테 가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항상. 그러면은 한 70% 정도는 도본수 확인. 원래 비율이 더 높았었어요. 전에는 한 90% 정도 됐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이제 뭔가 조금 다른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명분이라는 거를 내가 잘 만들어가지고 포장을 잘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막 상담을 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될 때쯤에, 결국 중요한 거는 호수니까 도호수 관리는 팀장님이 하십니다. 혹은 감도가 없는데 도호수는 확인하고 가셔야죠. 뭔가 이런 식의 상담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뭔가 상담을 하다가 감도가 막 안 오르고, 뭔가 손님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럴 때라도 뭔가 긴장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딱 느껴지는 순간, 이 상담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어떤 식으로 바꾸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겠지만, 자, 유니트를 한 번 더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유니트를 딱 한 번만 투어한다는 생각을,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한 번 볼 수 있고, 2번 볼 수 있고, 3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음료수를 이렇게 갖다 드린다던가, 고개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모형도라든지 아니면은 이 상황판 지도,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한다던가. 계속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뭔가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좋지만, 대부분 뭔가 변화를 주시면 돼요, 손님한테. 그럴 경우에.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손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 손님들도 가끔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는 뒤에 하는 얘기들은 앞에 얘기하는 거랑 안 맞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고객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막 이제 생각을 해요.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 만나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나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집을 막 사야겠다. 그래서 여기를 막 계약을 했어요. 그런 손님 있어요? 있었던 적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분. 상준내가 어제 그 손님도 여기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담당자들이 뭔가 내가 계약을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록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이런 유형의 손님, 이런 상황의 손님,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고 뭔가 기록을 해놓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딱 질문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딱 나왔을 때 그런 게 떠올릴 정도로 뭔가 내가 숙지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손님도 가끔 있어요. 진짜 집값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마 지금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손님들은 아마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이제 마음속 한켠에 이렇게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상담을 통해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막 폭락을 한다는 사람들도 막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집값이 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내 집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팔아야지. 그러면 이거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야 돼요? 아니면 빨리 팔아야 되니까 시세보다 낮게 팔아야 돼? 빨리 팔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겠죠. 근데 이제 고객한테 물어봐요. 아, 고객님, 그러시면은 이제 집 빨리 이제 뭐 파시려고 이제 계획 중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다. 부동산에 내놨는데 뭐 1년 동안 안 팔리고 뭐 6개월 동안 안 팔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안 팔릴까? 비싸게 내놨으니까 안 팔리는 거겠죠. 근데 거래 자체가 없다고 막 고객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실거래가, 그 단지의 실거래가 신고를 딱 보면은 와, 엄청 많아. 1년 동안 뭐 100건, 200건, 막 300건 되는 데도 있어요. 단지가 크면 클수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나는 그 활발한 거래가보다 높게 올려놨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부동산한테 좀 잘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빨리 내가 이 집을 팔고 집을 팔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살아야 될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전세를 살던 월세를 살던 어딘가 내가 이제 집을 구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 내가 한 2억의 집을 팔고 2억이 생겼어요. 근데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 전세가 얼마예요? 1억 8천에서 2억이에요. 어차피 그 돈 똑같이 전세금은 들어가. 근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2억짜리 집이 1억 5천원이 되고 1억이 돼, 나중에. 그럼 내 전세보증금 2억은 어떻게 해요?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못 돌려받죠, 실질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2억을 받고 전세를 다시 드렸는데 시세가 만약에 1억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2억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럼 나는 2억짜리 아니 1억짜리 집을 다시 또 2억에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집을 팔아야 되고 전세도 살면 안 돼. 전세도 살면 안 된다고. 왜? 보증금 날리니까. 자, 그러면 월세로 한번 가보자고. 월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2천, 3천, 혹은 뭐 1,000만 원, 월 한 50만 원에서 뭐 한 100만 원까지. 그래서 나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보증금도 많이 못 넣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한 보증금 한 100만 원에 월세 한 100만, 보증금 100만 원에 한 월세 100만 원짜리. 이제 당연히 보증금이 낮으니까 이제 월세가 비싸지겠죠. 100만 원짜리 들어갔어. 그리고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았어. 어때요? 100만 원씩 계속 나가잖아, 매달. 계속 나가잖아. 어쨌든 손해 아니에요,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 2년이면 2,400만 원, 3년이면 3,600만 원. 5년 살면 얼마죠, 장대님? 100만 원에 5년.
그러니까 엄청난 지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마저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국가의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거나 전쟁 아니면은 뭐 자연재해 이런 게 와가지고 당연히 경제 기반 자체가 이제 와야 돼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폭락 말 그대로. 근데 대부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아파트는 이 자꾸 사람들이 뭔가 이 투자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투자는 2순위예요. 1순위는 실거주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계약시킨 수많은 지금 이제 고객님들, 그분들 어때요? 투자한 사람들 많이 없었죠, 지금까지. 저도 몇 분 못 만나봤는데 대부분 실거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걸 3억 주고 계약을 했어요. 3억, 이게 이제 3억이에요, 가격이, 집값이. 예를 들면. 그러면 어차피 들어가서 살 건데 이게 어떻게 폭락이 됐어. 정말 엄청난 우연으로 뭐 폭락이 돼가지고 2억이 됐어. 그러면 이거를 2억에 팔까요?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살까요? 실거주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들어가서 사는 걸 선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가 2억이 된다고 하면 다른 데도 똑같이 떨어져요, 같이. 집이라는 거. 오히려 다른 데는 더 많이 떨어지겠지. 오래된 아파트나 이제 위치가 안 좋은 데는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올랐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아파트 값이 지금까지 안 오른 적이 없어요. 한번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제 통계 자료 이런 게 이제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떨어진 적이 있었나? 잠깐 떨어졌다 올랐다 이런 거 말고. 결국에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아파트 공짜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표현 방법들을 이제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내가 손님한테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뭐야? 그냥 누가 얘기하니까, 인터넷에 그런 얘기들 막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몰라요, 고객님들은. 공부해본 적도 없고, 사실. 왜? 떨어진다고 내가 강력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애초에 여기 올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내 집을 빨리 팔아야 돼요. 손해를 덜 보려면.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긴 있어요, 가끔. 진짜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내 집을 팔고 전세를 옮기신 분, 그다음에 월세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긴 계세요. 한 몇 분 본 것 같아요. 여기서 본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상황들을 좀 들어보기도 했고, 이렇게 몇 번 봤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전세 살면 안 된다니까요. 월세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최소한 줄여가지고 비싼 월세를 내면서 원래 살아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안 오기 때문에 뭔가 고객한테도 이 앞뒤가 이제 맞아야 되는 거고, 항상. 그래서 나는 고객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시고, 나조차도 이게 이제 자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아마 복귀를 하시다 보면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빨리 찾아내셔가지고 이제 내가 했던 얘기, 처음에 했던 얘기, 그 반대급부 이런 걸 항상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어쨌든 담당자들이 이제 담당자 역할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이 팀장님하고 이제 하는 그 분리, 이걸 항상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명분 항상 꼭 만드셔야 되고, 이유. 내가 손님 감도가 안 올랐다. 이유가 안 생겨서 그냥 동호수로 그냥 팀장님 붙였다. 물론 그런 경우도 이제 있겠죠. 당연히 하다 보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감도가 안 올랐까? 그럼 여기서 내가 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당장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 상담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모르겠다. 동호수 확인을 하셔야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상담도 그 집중력이에요, 결국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집중을 하고, 얼마나 이 사람 얘기에 기회를 기울이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얘기 한마디 할 때도 얼마나 내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 머리는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저도 지금 말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상담하시기 전에 집중하시고 내가 어떤 얘기를 딱 이렇게 할 때 생각을 하시고 집중해가지고 대화를 만들어가는 그게 항상 필요하시고 또 이 팀장님 붙일 때 꼭 명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특히나 제가 얘기했던 방금 뭐 집값이 떨어지니 올라가니 뭐 이런 것들 고민이 있잖아요. 손님들이 당연히 내가 산 물건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갔으면 좋겠지 떨어지게 뭔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이 왜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도 사실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뭔가 상담을 많이 했다면 궁금한 게 당연한 거거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궁금증도 뭔가 유발을 좀 시켜주고 또 나중에 팀장님 붙일 때 전문가시니까 들어보셔라.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포장도 가능하죠. 내가 어떻게 상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세금 얘기를 막 꺼내요. 담당자들이. 고객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고객이 묻지도 않았는데 뭔가 우리 팀장님이 세금 전문가고 부동산에서 어떤 세금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셔라. 생각지도 않은 세금 얘기를 해가지고 고객이 또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명분을 만들려고 일부러 뭔가 그런 거를 꺼내 와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좋게 만들고 뭔가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첫 번째는 살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살고 쉽게 만드는 거예요. 집이라는 건. 이건 수익형 상품이 아니에요. 자꾸 뭔가 수익형으로 뭔가 접근하는 담당자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조건 아파트는 실거주 살고 싶게 만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우리께 너무 좋다 보니까 84를 계약을 하고 27평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 또 투자 상품으로 하나 이렇게 하신 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뭐 하는 거지. 처음부터 뭔가 이제 집값이 오른다 뭐 한다. 일반 이렇게 실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다른 곳에 이제 계시는 분들 보면은 막 계속 오른대. 그냥 나중에 입주할 때 3천만 원 오를 겁니다. 5천만 원 오를 겁니다. 막 뭐 1억 오를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근거도 없이. 물론 뭐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은 요새는 뭔가 그렇게 상담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항상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뒤에 파급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9호 어제 백과장님 소리 많이 지르신 것 같던데 9호로 오늘 마무리 하시죠. 금일 9호는 계약은 내가 승담하겠습니다. 전체 9호 준비! 야!